5월 말까지 전 세계 대부분의 항공사가 파산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자 세계 최대 항공 컨설팅 전문 기업 세이프웨이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항공업계 전망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항공업계 피해 규모를 25만 20억 달러로 추산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세이프웨이는 당장 각국 정부가 항공산업을 지원하라고 조언했다. 경고가 빈말이 아님을 직감한 각국 정부는 앞다퉈 자국 항공사 지원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원 하원이 가결한 미국 항공산업 지원 긴급지원 법안에 3월 27일 서명했다. 미국 하원 통과부터 대통령 서명까지 불과 이틀이 걸렸다. 내용도 파격적이다. 항공업종 기업에게 유형별로 총 3만 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290억 달러의 대출금을 지급 보증하고 항공운송 관련 세금과 항공기에 부과하던 세금도 2021년 1월까지 전액 면제한다. 이는 자국 항공기 제조사 지원을 제외한 규모다. 싱가포르 정부도 약속한 것처럼 같은 날 지원책을 내놨다.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100억 달러 규모의 주식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싱가포르 최대 은행이 싱가포르 항공에 28억 달러를 대출하는 내용이다. 독일은 아예 국적기 금융 지원을 무한대로 설정했고 프랑스 금융 지원 규모도 상당하다. 금융 논리 벗어나 산업 논리 필요 이와 비교하면 한국 정부는 지원에 인색하다. 정부가 1일까지 3차례에 걸쳐 내놓은 국내 항공사 지원 방안은 3월에서 6월 항공기 정유료 면제 안전시설 사용료 3개월 납부 유예. 운항 중단으로 미사용한 운수권 이착륙 허가 배정시간 회수 유예가 골자다. 비행기가 뜨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 그나마 KDB 산업은행을 통해서 3천억 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약속했다. 싱가포르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것도 저비용 항공사 사장단이 지난달 27일 이대로는 공멸하겠다며 담보 조건 자격을 완화해달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자 일부 조건을 무담보로 완화했다. 항공사는 당장 현금이 없어 월급까지 체불하고 있지만 지난달 31일까지 대출 집행률은 41%다. 신속 과감한 대책 검토해야. 한국과 달리 주요 국가가 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는 건 거시적으로 산업 논리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항공산업은 한 번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간 산업이다. 당장 유동성 위기를 넘기면 계속 돈을 벌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외국인을 수송하면서 관광 호텔 면세 등 유관 산업을 좌우하기도 한다. 항공 물류도 수출 제품 운송을 지원해 국가 수출을 뒷받침하는 등 국가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 항공업은 특성상 고정비 비중이 상당히 크다. 지난해 대한항공 영업 비용에서 고정비가 절반을 차지했다. 장사가 잘 되는 안 되는 무조건 6조 원은 호주머니에서 빠져갔다는 뜻이다. 이 중 항공기 구입 임차 감가상각에 드는 기재비만 2조 원 안팎이다. 공장서 돌아가는 기계 한 개가 비싸야 수십억 수준이라면 여객기 한 대는 수천억 원부터 시작한다. 전 세계 노선을 운영하는 대형 항공사가 항공기를 모두 구입해서 투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천재지변에선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하자 각국이 대규모 금융지원 카드를 꺼낸 이유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언급을 보면 한국 정부가 산업 논리보다는 금융 논리로 항공법을 재단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는 항공업계가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해 다른 기회를 찾는다면 주식을 내놓는 등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재정 지원 방안과 비교하면 다소 한가해 보인다. 기존 금융 지원 제도를 활용하기에도 난감하다. 회사채 차환 발행 지원 제도와 채권 시장 안정 펀드는 신용등급이 좋거나 최근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하지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모두 최근 신용등급이 급락하지는 않아 지원 대상이 아니다.
회사채 신속 인수제의 경우 지원 자격은 되지만 실제 지급까지는 시일이 걸려 당장 다음 달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맡기는 시간이 부족하다. 정부 지원을 기다리다 못한 이스타항공은 2일 결국 정리해고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신속한 지원이다.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금융 지원의 용도를 임금 지불 등 특정 용도로 제한한 저리이용자나 회사채의 국책은행 보증 인수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백화점이나 마트처럼 나중에 쓸 수 있는 상품권이나 기프트 카드를 발행해 유동성을 확보하자는 방안 등은 정부가 충분히 검토할 만한 정책이다. 안도 발병 초기엔 잡을 수 있지만 병이 진행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법이다. 무역 전쟁 뒤엔 군사 패권자본주의. 시대 기존 패권 국가와 신흥 강국 사이의 갈등은 두 가지였다. 무역과 전쟁. 위대한 미국을 외치는 트럼프 정권 들어섰다. 보호 관세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제 관심은 군사 대결이다. 2차 대전 이후 강국이 직접 전쟁을 벌이는 일은 피해왔다. 그렇다고 미중 두 나라가 상대를 겨냥한 전쟁 준비마저 하지 않는 게 아니다. 전쟁 준비의 시작은 정보전이다. 내년 미국 의회는 국방장관에게 중국의 군사 및 안보 상황 진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 박윤무관 중국에서 활동하는 중앙정보국 요원 등이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된다. 중앙선대위가 한국국방외교협회를 통해 최신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 협회는 이 보고서를 번역해 조만간 출간할 예정이다. 번역의 최종 감수 책임자인 예비역 육군 소장 신경숙 한미동맹재단 사무총장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글을 보내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강군몽을 통해 중국몽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강력한 군사력 건설을 통해 중국의 국가 전략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의 경제 발전이 중국 공산당의 권력 장악에 크게 기여왔으며 군 개혁과 군사적 능력 구축도 가능케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안정적인 통제 경제 발전 군사적 능력 확충은 서로 작용하며 중국 가능하게 하는 3대 축이 되고 있다. 중국의 군개혁은 단순한 군사적 차원의 전력 증강을 뛰어넘는다. 경제력과 통합돼 있다. 국가 전략 목표 달성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 중국군의 능력 확충은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대시켜주고 있다. 중국군 영향력을 서태평양까지 단계적 확대. 중국은 아태 지역에서 미군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중국군의 전략적 공간과 융통성을 확대해 나간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목표다. 아직은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위협하지 못한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중국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타이완 등 양안 위협 대응에 중점을 두면서 군사능력 신장과 함께 핵심 이익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중국은 양안 위협에 대한 억제력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면서 제1도련선에 위치한 남중국해 동중국해 한국의 서해에 대한 통제 및 영향력 확보를 단기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중국군은 경제적 성장과 발맞춰 군사적 능력을 서태평양 연안의 제2노련선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국군의 군사 전략은 중국몽을 구현하기 위해 강력한 인민해방군을 건설하는 것이다. 군사 개혁은 이러한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과업이다. 중국의 군개혁은 실시간 네트워크 지휘 통제와 정밀 타격 능력을 활용해 정보화 시대에 벌어질 국지 분쟁에서 승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중국군은 지휘 통제 구조를 단순화하고 합동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복잡한 합동작전 환경 하에서 쌍방 훈련을 통한 실전에 버금가는 훈련을 하고 있다. 훈련 내용도 과거와 달리 전략적 수준의 장거리 기동을 포함한다. 이런 중국 군사 개혁은 중장기적으로 미군의 억제 및 준비 태세는 물론 기술적 우위에 대해서도 심각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군 현대화와 구조 개편은 우주 및 사이버 등 첨단 군사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중국군은 가장 취약한 부분인 해외 군수 지원 능력 확보에도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중국군의 전략 증강은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 구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2013년 동중국해 방공 10개구역을 선포했다. 중국군의 반접근 지역 거부 능력이 동중국해 지역을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향상되었음을 과시한 셈이다. 최근 중국군은 삼국 개입에 대한 실시간 감시 경고 지휘 통제 능력을 향상시켰다. 삼국 함정에 대한 공격 능력을 높이고 있다. 중국은 1500km 밖에서도 삼국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대함 탄도미사일 개발 등 서태평양 지역에 대한 원거리 작전 능력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중국군의 능력은 주일 미군 기지와 관기지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군의 전력 투사 능력은 중국의 국익을 보장하고 미래 세계 전략을 지원하는 핵심 요소다. 중국군의 원거리 전력 투사 능력은 중국군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군의 항모 운용은 핵잠수함 보호 해상 경참선 확보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조를 위한 원거리 전력 투사 능력과 원해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중국군의 해외기지 건설은 아프리카 지역은 물론 중동 지역의 에너지 자원과 해상교통로 확보를 지원한다. 중국이 추구하는 1대1로 전략을 지원하는 것이다. 중국은 지부티 항해에 이어 오만 살랄라항 세이셸군도 파키스탄 카라치 항해도 군사기지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원거리 작전 능력을 더욱 확대시킬 전망이다. 중국 사이버 전략은 가장 심각한 위협. 중국은 사이버 작전 능력을 군개혁의 핵심 요소로 설정했다. 전략 목표 달성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수단으로 여긴다. 사이버 분야는 중국 군 개혁에 필요한 기술을 아주 빨리 적은 비용으로 확보하도록 한다. 첨단 전력 개발 운용 새로운 영역에서의 군사 작전 수행을 보장한다. 중국은 사이버 능력은 규모 정부 차원의 지원 사용 의지 등을 고려시 다른 나라의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군은 정보작전, 전자전, 우주작전 등 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도 늘려가고 있다. 중국군은 인공지능 무인체계 등 미래 첨단 군사과학기술 없이는 반접근 지역 거부 능력 구축과 영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중국은 2020년대 중반이 되면 군사기술적으로 미국을 위협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항공모함 한 척으로 이루어진 작전체제가 완성되는 2050년을 아태 지역에서 미군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전망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이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이를 위해 사이버 작전 정보 작전 영역에서 회색지대의 작전 능력을 활용하고 있다. 회색지대란 전쟁 직전의 단계다. 이 단계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은 회피하면서 실리를 확보하려 한다.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을 군사화한 것도 회색지대 전술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